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2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을묘월 갑술일이 되겠고 일진 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묘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되겠습니다. 갑목,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무의 기운은 따뜻한 온기를 뜻하죠. 대체적으로 목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봄은 따뜻한 목화 이불 같은 그러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데 똑같은 나무의 기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양목은 남성스러운 것이고요. 음목은 여성스러운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목인 갑목은 을목인 음목보다 크고 단단하고 좀 곧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음목은 양목과 달리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목을 대립목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소부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질이 갑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류목, 잘 휘어지는 그런 나무고 이소부화에서 나오는 갈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 두 것이 이제 바람을 이제 맞았을 때 갑목은 자기가 더 튼튼한 줄 알고 버티다 부러지지만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거스르지 않고 잘 융합해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갑목 같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고지식하고 무뚝뚝하고 고집이 좀 센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친화력도 있고 되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대로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화초 또는 화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건 단단하고 곧고 크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의 용도, 동량, 지목으로서의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경금으로서. 그래서 갑목을 작벌하고요. 작벌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근데 갑목이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꼭 나무를 통째로 베어내서 그야말로 기둥으로서 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전지라고 하죠. 전지, 쓸데없는 가지를 우리가 잘라내는 전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1년만 자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자랄 때 필요 없는 가지, 특히나 봄 같은데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경우가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 그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서 없애줘야지만 나중에 가을에 결실을 더 튼실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이 경금을 쓴다. 물론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라고도 보지만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이렇게 또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경우가 있고 화가 왕한 경우에는 개수로서 갑목을 생조해주는 경우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갑목과 달라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는 없고요.
오로지 꽃을 피운다.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세상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병화정화를 보게 되면 자기가 꼭 화초 같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그 다음에 우아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이고,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목도 병정화를 봐서 목화통명이 되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한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간목, 을목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원령에 따라서 사주의 용신 배합하는 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 태어난 원령, 묘월이 되겠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월의 지지, 월지가 원령이 되는 겁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합니다. 계절 아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열, 물론 생시에서도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지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월지가 되겠습니다. 월령. 그래서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월지에는 또 어떤 개념? 절기의 개념이 있죠. 절기.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절기는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이 되죠.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묘지는 동방이 되죠. 동쪽이 됩니다. 인은 북동쪽이 되는 거고요. 묘는 정동쪽, 지는 남동쪽이 된다라고 보시고, 또 인묘지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 인월은 목의 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사주에서 목이 가장 왕할 때가 인월, 묘월, 특히 묘월이 제왕지가 되니 가장 목이 극왕할 때가 된다. 목이 왕해지면 화도 목화가 같이 왕해지는 것이고, 목이 왕해지게 되면 금, 수, 토는 약해지게 된다. 특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의 태지가 되는 것이니 자생적으로 약한 것이고요. 토는 목에 의해서 극을 받아서 약해지는 것이고, 수는 목에 의해서 설기가 돼서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목 일간이 원령이 목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간목의 원령을 득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령을 득하면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이니 본시 일간 간목이 왕할 때는 경금을 얻어서 왕한 목을 갖다가 통제하거나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떤 용신법? 억부용신법이 된다. 대체적으로 이제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화를 취용하지만, 우수에서 청명 고구 전까지 목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경금을 능히 쓸 수가 있다. 이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작벌해서 동량의 자목으로 쓸 수 있지만, 봄에 나무가 어떻게 된다? 가지가 너무 많으면 가지를 전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를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간목의 수기를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는 것이고,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제할 때는 정화로서 경금을 어느 정도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의 나무는 항상 천간이든 지지든 한 점의 수는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묘목은 역시나 이거는 음목이 되죠. 그래서 양대 음이 되면서 얘는 겁재가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간이 월지가 포태법상으로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격은 양인 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고요.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하면 묘목 자체를 우리가 양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묘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데, 여기 묘 중에 있는 간목은 불용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꿀 논할 때나 용신을 중할 때 묘중 간목은 취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을목만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을목이 바로 간목의 양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묘월에 예를 들어서 양인격이 되는데 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묘중에 있는 양인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고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칼날이라고 해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양격과 달리 양인 격 이렇게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볕 양자에다가 양인격, 즉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논하지 않습니다. 꼭 양간만이 양인을 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을목 양인 없습니다. 정화 양인 없고요. 기토 양인 없고요. 신금 계수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양간만 양인을 논한다. 그리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함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강해서 부러질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칠살을 얻게 되면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칠살이 아닌 정관을 얻게 되면 관인상정이 되는 것이고, 그냥 식상인 화를 보게 되면 그냥 왕한 양인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때 이제 사주가 구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이거는 칠살을 얻었죠. 얘는 양인이 되는 것이고 얘는 칠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인은 양인 가살로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 요거는 정관, 얘는 칠살. 그래서 정관 신금으로서 양인을 억제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관인상정. 여기서 관은 정관, 인은 양인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 그냥 목에 왕한 양인의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시킨다, 발산시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묘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인이 투출되어 있고요. 더욱더 심한 것은 연지에도 양인을 또 가지고 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인 도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양인 도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말로 들었을 때 뉘앙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쁜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느낌이 안 들죠. 도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인이 도가 되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 도가 된 사람들은 사람들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또 양인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매우 강렬하죠. 필요 이상으로 강렬하고, 자칫 잘못해서 저 양인을 갖다가 잘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조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옛날에 좀 마적단이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잘 조절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양인이 벌써 3개나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금으로 중화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거나 아니면 차라리 좋은 것은 화를 봐서 양인의 기운을 표출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간의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역시나 물론 간목을 뿌리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양인을 더욱 목생에서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일지의 술토를 봐서 갑술일주가 되는데, 묘술이 합을 하니까 묘술합화가 되죠. 그러니까 묘월에 개수가 뿌리가 없이 단지 봄에 가뭄이 들어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연간의 개수가 뿌리가 없었는데 자수의 근을 얻었습니다. 자, 묘수를 합도하지만은 자, 양인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목만 왕해져 있죠. 묘수를 합 가지고 양인의 기운을 발산한다. 이거는 좀 어렵게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어차피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양인이라든가 왕한 목을 갖다가 통제, 억제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서 그냥 왕한 목의 기운을 발산, 설기순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축시가 되거나 을해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양인이고 이것도 양인이고 이것도 양인이고 이것도 양인이 4개인데 그 효용력은 굉장히 크겠죠. 술토, 축토가 있으면 왕목의 이런 거는 물론 쟁제나 천간을 위주로 하지만 이거는 거의 뭐
축토 두 개가 술토 축토가 모두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뭐 축중의 신금, 뭐 술중의 신금 가지고 간목을 억제한다? 이건 될 수 없는 얘기고, 그냥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목화운을 갔을 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수기운이 좀 부족해지는 것, 요것이 문제인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반대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한습, 사주에 화가 부족하죠. 묘수랍 가지고는 조구를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금순으로 갈 때는 화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을해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인인 겁니다. 양인이 4개가 있고요. 해수의 뿌리를 뒀죠. 이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 바람직하다. 병인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병화가 있어서 그냥 을목 양인을 중화시킨다기보다는 병화로서 이거 발산시키는 개념, 이거는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목화운 가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을 것이고,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죠. 이거는 양인이 지지의 세계 천간양기, 이것도 양인이 굉장히 도가 된 상태, 이런 사람들, 특히나 상관까지 있는 사람들, 이게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참을성도 굉장히 부족하겠죠.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사고 치고 하는 것 좀 매우 조심해야 되고, 아기 때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잘 키워, 뭐라 그럴까, 구슬려 가면서 잘 키워야 된다. 성묘일주, 특히 상관까지 있으면 자기 절제가 매우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생시가 사주가 되는 것이고, 무진시 같은 경우는 진술상충이 되죠. 묘수랍이 되지 않습니다. 개수가 진중개수가 있지만 진순충으로 깨졌죠.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는 토목교봉이라고 해요. 토목교봉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는 박스에게 목하고 토가 서로 싸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전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노래 자랑이 아니라 전국 싸움을 하는 국가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매우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전국이 되면 뭐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 오수를 합의되죠. 묘수랍도 되죠. 중요한 것은 수기가 부족한 것이고, 경금이 간목을 작벌한다 하더라도 물론 오화가 있어요. 그래도 통제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기가 좀 부족한 것, 요것은 문제가 된다. 목화운보다는 저는 금수운으로 가기를 요거는 좀 희망하겠고요.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기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화기가 좀 부족하고 신금으로서 이제 양인 가살은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보지만 요 금수의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뭐 경기가 어렵고 소주값도 올라가지고 불금을 그냥 통과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쉬니까 이제 불금, 금요일 날 먹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잔 친구들과 친한 친구와 이슬 한 잔 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불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